자, 26년도 1학기 기말고사 2주차 상레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움직였을까? 동시에 A에서 동시에 출발한 거야. 중요한 첫 포인트, 키포인트. P는 이런 속력으로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 끝났죠. Q는 이런 속력으로 D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움직인다. 좋았죠. 이때 P랑 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R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P는 보세요. P는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갑니다. Q는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P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AD 위에 있을 수 있고요. 맞죠? AD 위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DC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미안해요. BC죠. 자, BC 위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Q는 반대 적었구나. 얘가 AB 위에 있거나 P는 AB 위에 있거나 BC 위에 있어야 되죠. Q는 AD 위에 있거나 DC 위에 있거나 BC 위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P랑 Q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은 BC 위에 한 점일 수밖에 없죠. 그림처럼. 그림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림을 믿지 마시고 P랑 Q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은 BC 위에 있는 한 점이었을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봐. P라는 점은 A에서 출발을 해서 R까지 온 거야. 빨간색으로 할까요? 똑같이 여기서 A 출발해서 여기까지 R까지 온 거예요. 그쵸? 자, Q는 여기에서 D를 찍고 C를 찍고 B까지 R까지 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P가 움직인 거리. 봤어요? 자, P라는 점이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빨간색이죠. 더하기 Q라는 점이 움직인 거리. 여기서 말하면 파란색이죠. 이걸 거리를 더하면 요 한 바퀴, 즉 도형의 둘레가 돼야 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출발한 지 X초 후에 R에서 만났다고 친다면 P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Q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서 둘레가 지금 50이니까 104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즉 8x가 104라서 x가 13이 되죠. 그래서 13초 후에 A와 B는 만납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그때 R의 위치가 어디냐면 자, P를 중요로 볼까요? P가 1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3 곱하기 13이기 때문에 39cm를 움직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39는 A에서부터 B까지의 20cm랑 더하기 B에서부터 R까지 거리가 19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즉 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B에서부터 R까지 거리가 19cm입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삼각형 ABR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일 거라서 답이 190이라는 넓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다음 볼까요? 자, 7번. A와 B의 두 트럭에 실려져 있는 짐의 무게가 5대 3. 그래서 A에서 이만큼을 옮기고 B에 있는 거에 이만큼을 옮겼더니 말이 많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 A 트럭에 실려져 있는 무게와 B 트럭에 실려져 있는 무게를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5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5x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3x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거야. 수학에서 몇 대 몇입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x를 곱하기 해서 실제양을 잡으라고 주라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 A에서 600g을 옮겼다고 했어요. 600kg을 옮겼다고 했었죠.
600g을 A에서 빼서 B로 600g을 옮겼어요. 그러면 A는 몇 g이 됐을까요? A는 OX 더하기 OX 빼기 600이 되었겠죠. 이게 자 OX 빼기 600, OX에서 600을 뺀 게 A에 있었던 양이고 여기는 3X 더하기 600이 B에 지금 현재 실려져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났지.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3분의 1을 옮겼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3분의 2가 남았겠지. 3분의 2에 3x 더하기 600이 남았을 거고 여기는 원래 50 빼기 600이 있었는데 더하기 3분의 1에 3x 더하기 600이 되지 않았을까? 그치? 그랬더니 A의 무게는 B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즉 A의 무게 얼마예요? OX 빼기 600 더하기 3분의 1에 3x 더하기 600이란 무게. 이게 A 무게지. 자, A의 무게는 B의 무게 3분의 2에 3x 더하기 600이라는 요 무게의 2배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OX 빼기 600 분배하면 X 더하기 200은 약분하면은 3, 4니까 얘가 3, 4, 12X 아니죠. 자, 얘는 4X 더하기 얘가 2라서 얘는 800이 되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2X는 넘어간 게 지금 마이너스 400이니까 1200이 될 거라서 X가 지금 6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맨 처음에 있었던 양은 OX였기 때문에 얘는 지금 3000kg의 무게를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뭘 넘기고 넘겼다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자, 8번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성경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문제를 보자. 철수는 30분의 2k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이면 얼마 달릴 수 있어요? 1시간에 4km를 달릴 수가 있었죠. 영희는 2시간에 24km니까 똑같이 말하면 1시간에 12km를 달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속력을 구했죠. 자, 이제 보자. 두 사람은 자, 봐봐.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시간에 출발을 한 거야. 영희는 일찍 도착할 것 같아서 맞아?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30분 동안 간식을 먹고 출발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도착을 했다. 맞죠? 철수가 달린 거리와 영희가 자전거를 타고 단 거리를 합하면 5km가 되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온 거리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출발지가 달랐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도서관이라는 뜻인 거야. 얘가 도서관이고 여기가 철수가 출발한 지점이고 여기가 영희가 출발한 지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희는 일찍 도착하면 왜냐면 더 빠르니까 그래서 30분 동안 쉬어서 출발해. 그래서 얘는 30분 후에 출발한 거야. 30분 후에 출발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철수는 곧바로 출발을 했죠. 자, 얘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자,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철수가 움직인 시간을 X시간이라고 한다면 영희가 움직인 시간은 철수보다 30분 뒤에 움직였으니까 X 빼기 2분의 1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동시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서 이렇게 했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0분 뒤에 출발했으니까 이게 걸린 시간이 이렇게 됐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영희랑 합친 게 5km니까 영희의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였다고 친다면 얘가 5 빼기 x 킬로미터를 움직인 게 됐겠죠. 맞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철수가 움직인 거리는 5 빼기 x라는 이만큼 거리는 철수 속력 곱하기 시간이 돼야죠. 여기서 지금 미안해요. 똑같이 x가 있으면 안 되죠. 얘가 y가 돼야죠. 사실 여기서 지금 이게 y 쓰면은 연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고,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5 곱하기 12 곱하기 x 빼기 2분의 1입니다가 된다는 뜻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게 y가 얼마냐면 5 빼기 4x인가요? 그래서 5 빼기 4x는 12x 빼기 6이라서 넘어가면 16x가 11이니까 x가 16분의 11km입니다가 되겠죠. 자, 시간이죠. 16분의 11시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게 y니까 대입하면 여기다가 확인하면 얼마 돼야 돼요? y는 12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8분의 3이니까 다시 얘가 16분의 11 빼기 16분의 8이라서 16분의 3이지 12 곱하기 16분의 3이라서 4약분했더니 4분의 9가 되죠. 그래서 4분의 9km입니다가 걸린 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다음 9번 볼까요? 자, 9번 정리해보자. 자, 맨 처음에 20개의 볼펜을 사왔어요. 전체의 4분의 3. 이렇게 보면 마지막합시다. 4분의 3이 몇 개인가요? 15개죠. 15개는 40%의 이익을 붙여서 판다는 거고, 20%가 아니고 몇 개? 5개. 자, 얘는 5개 같은 경우는 그죠? 나머지니까. 그죠? 나머지 4분의 1은 5개죠. 5개가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그랬더니 이만큼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원가가 얼마였을까요? 물어봤잖아. 원가가 지금 여기서 x1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그죠? 그 중에 15개는 얼마 팔았어요? x에 1 더하기 100분의 40에 판 거예요. 이만큼 이익이니까. 다시 우리가 원가 정가의 문제에서 x에 1 더하기 증가, 감소, 그지? 비율. 이게 우리가 증가된 전체 값이죠. 나머지 5개는 어떻게? x에 1 더하기 100분의 20에 팔았죠. 그래서 이 두 개, 얘를 15개를 팔았고, 얘를 5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치? 자, 이 금액이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32,400원이 돼야 돼. 라고 했었죠. 그죠? 합칭이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하나의 가격. 얘가 지금 하나의 가격. 이 가격을 15개, 5개를 팔았습니다가 될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정리할까요? 자, 15x에 1 더하기 100분의 40 더하기 5x에 1 더하기 100분의 20이 32,400원입니다. 라는 값을 구해주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먼저 끝내볼까요? 여기서 양변에 5 약분하면 5 나와갖고 5 약분하면 얘는 600,6,480 남았죠. 그래서 얘는 3x 곱하기 100분의 140 10분의 14 더하기 x 곱하기 10분의 12는 36480이니까 곱하기 10을 하고요. 그죠? 10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바로 할까요? 그러면 얘는 3, 4, 12에 42x 더하기 12x가
64800이니까 얘가 54x는 64800입니다. 그래서 x 값이 얼마인지 나왔다. 됐죠? 자, 다음 10번 갑시다. 자, 10번은 정류면체를 만들었어요. 1단계는 하나, 2단계는 2개, 3단계는 3개 이렇게 만들었죠. 이때 필요한 막대의 개수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개 해보자. 1단계일 때는 몇 개 필요할까요? 단순 모서리 개수니까 얘는 지금 총 12개가 필요했을 거예요. 맞죠? 12개의 모서리가 필요했습니다. 2단계일 때 몇 개 필요할까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미 12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12개 에서 13개, 14, 15, 16, 17, 18, 19, 20개. 몇 개 추가됐어요? 8개 추가가 됐죠. 선생님 다 헤아려 봐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헤아려 보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겹치는 게 여기 4개가 겹쳤을 거니까. 얘가 겹치는 거니까 할 때마다 4개씩. 그래서 얘는 몇 개 늘어야 돼? 얘도 여기서 똑같이 8개 늘 거라서 얘도 필요한 게 지금 28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x가 얘가 쉽게 말하면 단계, 얘가 필요한 개수를 우리가 y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x가 쉽게 말하면 x가 1일 때 y가 10이라는 거고 x가 2일 때 y가 20이라는 거고 x가 3일 때 28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초등학교 수학이거든. 1만큼 똑같이 일정하게 정해놨으니까 참고로 y는 8x 더하기 4라는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6학년 때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거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10단계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는 x가 10일 때의 y 값은 84개입니다. 그죠? 2번은 했고 3번은 188개니까 y가 188개일 때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서 188은 8x 더하기 4니까 8x가 184. 그래서 x는 8이 16에 24니까 3, 8이 24에서 얘는 23개가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수학적인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13번은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쉽진 않지만 방정식의 활용이라면 매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쵸? 자, 표 만들어 봅시다. 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전체의 수. 그 중에서 얘는 작년과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올해 여학생 수였으니까 작년의 여학생을 X라 두자. 작년 합친 게 500명이었을 거니까 작년 남자는 500 빼기 X명이었을 거예요. 이때 남자는 10%가 감소했고요. 여학생은 13%가 증가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4명이 감소했죠. 자, 다시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를 볼 때는 전체보다는 증가 혹은 감소한 학생 수, 증가 감소한 사람 수로만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올해에 줄어들어 남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500 빼기 x에서 100분의 10을 곱하면 마이너스에서 줄어든 남자의 수죠. 올해 줄어드는 남자의 수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3은 올해 늘어난 증가한 여학생 수. 그랬더니 결국에는 4명이 줄어들었답니다. 나오죠. 그래서 100배 곱하기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5000 마이너스 더하기 10x는 더하기 13x는 마이너스 400. 그래서 23x는 5000 더하면은 4600.
그래서 x가 200이죠. 그래서 올해 증가한 여학생 수는 200명에서 13%이기 때문에 26명일 거라서 올해 총 여학생 수는 226명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웬만큼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을 볼까요? 자, 15번은 이 문제를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가볍게 보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아데미 너무 쉽게만 보지 맙시다. 아까 아데미 오늘 아까 전에 풀었던 5번 문제였나요? 자, 맨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그림을 믿지 말라고. 그림을 믿지 마. 믿지 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y는 ax라는 직선이 BC 위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그을 건데 이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1번 그림, 이렇게 지나가는 2번 그림,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에 과연 누가 넓이가 절반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넓이가 절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지?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물어보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끝을 지나갔을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렇게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야지만 넓이가 반띵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반이니까. 근데 실제로 직사각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 선생님이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하게 될 여기 있는 요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자 봐. 이 보라색 넓이의 부분은 절대로 절반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절반보다 무조건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절반 되려면 식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돼야만 해요. 그쵸? 이렇게 돼야지만 넓이가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문제 보세요. 삼각형이 있었어요. 자, 삼각형이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넓이가 m 대 n입니다. 라는 문제 버전과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넓이가 m 대 n입니다. 라는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를 가집니다. 얘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넓이가 m 대 n이면 요 밑에 있는 길이가 m 대 n입니다 되는 거고 얘는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넓이를 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각형 AO 요 사다리꼴 넓이가 윗변의 길이 4, 아랫변 길이 6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넓이가 20이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삼각형 OBP의 넓이가 10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 선생님 지금 빨간색 비끈치고 있는 이만큼 넓이가 10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얘가 10이 되려면 즉 삼각형 ABP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OB 곱하기 BP였는데 이 넓이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OB의 길이는 6 곱하기 BP입니다 될 거라서 따라서 BP라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0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P의 좌표가 X값은 6이고 Y값은 3분의 10입니다 라는 좌표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Y는 AX라는 정비례가 얘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0은 A 곱하기 6이라서 따라서 A가 18분의 10, 즉 9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9분의 5. 그래서 9A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5라는 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자,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지만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미안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들은 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볼 때마다 정확하게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6번도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중레벨 문제에서 봤지만
함수 문제를 풀 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점에, 즉 여기서 말하는 A라는 점의 좌표의 X값을 T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B는 A와 T는 X값이 같은 점이니까 X값이 T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X값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는 Y는 EX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X가 T였을 때 Y값이 2T였을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B는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3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AB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얘는 2T에서 3만큼 밑에 있습니다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C는 B랑 C가 뭐가 똑같아요? Y값이 똑같아요. B랑 C가 Y값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C의 값이 2T 빼기 3이 돼야 돼. 그리고 C는 B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온 놈이기 때문에 C의 좌표가 얘일 수밖에 없죠. 얘가 누굴 지나가요? Y는 2분의 1x를 지나가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2t 빼기 3은 2분의 1에 t 더하기 3입니다. 될 거라서 4t 빼기 6은 t 더하기 3이라서 3t는 9라서 t가 3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D의 좌표가 얼마냐면 D의 좌표는 A라는 놈의 좌표에서 X값은 X값을 3만큼 더하고 Y값은 그대로 가면 되는 놈이잖아요. 얘가 지금 T, 2T였기 때문에 T가 3이니까 얘가 3,6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6,6입니다가 되겠죠. 답이 3번인가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자, 22번을 사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 이번 상레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상레벨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자,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2,2는 여기에 있죠. 자, 3,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죠. 선생님이 그나마 문제를 좀 쉽게 만들려고 Y값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건 5,C입니다. 5,C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요 라인 어딘가에 5,C가 있을 거라는 뜻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 C가 여기에 있었다고 친다면 삼각형 ABC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C가 여기 있었다고 친다면 C2가 있었다고 친다면 삼각형 ABC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AB 요 라인을 경계를 잡아서 이만큼의 높이를 H, 이만큼 높이가 H에 둔다면 요 H 값이 위아래 부호가 반대지만 같긴 하겠죠. 그래서 넓이가 10이 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얼마야? 5 곱하기 높이를 H 둔다면 따라서 H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죠. 4가 돼야죠. 자, H가 4가 돼야죠. 자, 요 H가 4가 돼야 해. 그게 넓이 1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4라는 말은 C1의 좌표가 X값은 5인데 요 AB가 있었던 요 마이너스 2 라인에서부터 4만큼 위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던가 C2란 점이 5에서 마이너스 2부터 4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던가 둘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의 값을 구하세요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답을 모두 다 적어야 한다. 자, 25번 봅시다. 자, 25번. 자, 아까 중레벨 문제에서 했던 말 잘 기억해 보세요. 반비례는 어디를 잡아도 넓이가 항상 같다. 여기를 잡던 여기를 잡던 넓이는 항상 같아야 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선 잘라봐요. 이렇게 대각선 잘라서 이렇게 빨간색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어봐요. 그럼 얘는
원래 사각형 넓이의 반띵이 되는 거죠. 자, 보자. x분의 6이라는 반비례 함수에서 OABP가 직사각형이었는데, 맞죠? 그리고 그래프 위에는 10개의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개의 점의 P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반비례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P1이고 얘가 P2고 얘가 P3고 이렇게 잡아서 얘를 지금 10개를 잡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니까 요렇게 P1이었을 때의 삼각형 넓이, 여기였을 때 삼각형 넓이 등등으로 보는데 아까 여기 맞잖아. 그 넓이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OABP라는 놈의 넓이가 사각형 OAPB의 넓이가 무조건 6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따라서 삼각형 APB의 넓이는 무조건 3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몇 개 했다고 했어요? 10개 했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넓이는 총 30이라는 넓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넓이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자, 오답하시고요. 정리하자. 자,